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구독자님들. 저는 30대 후반 여자이고 곧 40을 앞두게 되며 센치한 연말을 보내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랍니다. 제 사연이 부디 로또라는 종이 쪼가리에 희망을 거는 분들께 경종과 경고를 울리기 바라며 진지하게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로또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평범한 대학을 나와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5일을 일하며 지내다 보니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만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젊은 적에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클럽이나 술집을 가 술이라도 마시는 재미가 있었지만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들어가니 체력이 받쳐주지도 않아 클럽은커녕 술 마시러 나가는 길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기저기 소식이 끊기거나 자연스레 멀어진 친구들도 많아졌고 살다 보니 물 흘러가듯이 제 나이에 맞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시끌벅적한 곳에서 재미를 느끼던 저는 집으로 가 휴식을 취하고 TV는 보는 것으로 여가 생활을 달리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동료가 로또 4등에 당첨이 돼서 5만 원 받는 걸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로또를 사기 시작한 것이 말이죠. 금요일이 되면 주말이라는 생각 말고 로또를 사야지 하는 생각에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번씩 모으다가 저도 2번 5등에 당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기분은 째지더라고요. 하지만 여느 사연에서나 그렇듯이 이런 저의 모습을 시어머니께서는 참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덩달아 비슷한 반응을 보이긴 하셨으나 제가 시아버지랑 많이 엮일 일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오르곤 했습니다. 남편이 농담삼아 시어머니 앞에서 로또 당첨은 되었는지, 로또 당첨 번호가 언제 발표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도박을 하냐며 노발대발을 하더라고요. 저 먼 발치에서 시아버지는 얘기를 다 들으며 표정이 굳어지며 기분이 나쁘다는 티를 무지막지하게 내셨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인가 싶어 처음에 얼떨떨했습니다. 그냥 한두 번 재미삼아 사보고 있다며 애써 웃어넘겨 보려고도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쐐기를 박으며 제게 경고를 날리셨어요. 그런 거 한두 번 하다가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면 돈이 다 얼마냐.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네 시애미 고기라도 하나를 더 사 먹이던가.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푼돈으로 쓸 게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은 본인의 입에 들어갈 소고기를 사는데 쓰라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이던지요. 내가 나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자 시작한 나름의 취미생활이었는데 앞에서 하지 말라 잔소리 하시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편치도 않고 괜히 트집을 잡힌 것 같아 기분이 별로였던 거죠. 그런 어머님의 잔소리를 뒤로한 채 저는 마음 가는 대로 로또를 샀습니다. 제가 무슨 몇백만 원을 한꺼번에 쓰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로또를 사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생각했어요. 평상시에 술을 잘 마시지도 않고 퇴근하며 곧장 집으로 향하는 저였기에 이런 취미생활에 쓸 돈 정도는 충분히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로또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갔고 그러는 사이에 어머님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서서는 로또 얘기를 꺼내셨네요. 여태 하고 있냐고 그 짓을 또 하기만 해봐라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모습도 보이셨어요. 누가 TV나 인터넷에서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는 뉴스라도 나오면 괜시리 저한테 연락을 또 하더라고요. 저번 주에 산 로또가 어떻게 되었냐고 말이죠. 제가 당첨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한 번은 저도 너무 이상하니까 물어봤습니다. 평상시에는 로또를 하지도 말라고 그리 말씀을 하셔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당첨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왜 궁금하시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너무나 당연한 말을 못 알아듣는다며 화를 내면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얘가 너 정말 몰라서 물어보니 로또가 싫은 건 싫은 거고 당첨이 된 건 된 거지. 혹여나 네가 혼자서 홀라당 해버릴까봐 내가 확인차 물어보는 거 아니니? 원래 그런 거는 당첨이 되더라도 배우자랑 나눠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믿기 힘든 개소리였답니다. 로또 당첨이 된다면 그건 내가 당첨이 된 거니까 내 돈과도 다름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이랑 확실하게 나누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미리 확인 조사까지 하려 하더라고요. 아들한테도 그 돈을 나눠주면 결국 자신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걸 지레짐작하고 나니 어찌나 치사해 보이던지 모릅니다. 그러고도 최근까지 쭉 로또 좀 그만 사라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 돈을 모으고 모아야 티끌이 퇴산되는 거라며 사지 말라 잔소리를 하셨고, 그러다가도 또 한 번씩은 당첨 소식은 없냐며 궁금해 하셨답니다. 이번 당첨 금액은 얼마더라? 라고 하면서 어디서 뉴스까지 찾아봐서는 아는 척 슬쩍 물어를 보셨죠. 이런 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갈수록 어째 시어머니를 향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듯 느껴졌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정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도 안 믿겨지는데요. 제가 3등에 당첨이 되었어요. 로또 3등에 말이죠. 평생 당첨이 딱 2번 되어봤고 그건 전부 다 5등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당첨이 안 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평상시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재미로 사고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되는 거라 생각하고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저였어요. 그러다 한 번씩은 언제쯤 1등에 당첨이 되려는지 1등은 못해도 좋으니 3등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바로 그 3등에 당첨이 되었던 겁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몰라요. 이 금액이 1등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니긴 했지만 세금 다 떼고 나면 무려 100만 원이 꽁으로 들어오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숫자 한 개만 바꿨으면 1등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아쉬움도 있었으나 이게 어디냐고요. 너무 좋아서 방방 뛰었고 남편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둘 다 애도 없이 딩크로 살면서 서로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이럴 때 남편한테 비밀로 숨길 이유까지는 없다 싶은 마음에 바로 연락을 했고 남편도 너무나 축하해줬습니다. 별 생각 없이 축하 전화를 받고는 바로 당첨금 수령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인터넷을 뒤졌어요. 근데 아뿔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남편한테 입단속을 하라고 말을 하려고 황급하게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당첨이 되었다는 말이라도 전달이 된다면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이 안 봐도 뻔했으니까요. 그 돈을 남편이랑 나누라고 잔소리를 퍼부을까 싶은 마음에 황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누군가랑 통화 중이더라고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번 잊고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내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입에서는 시어머니 이름이 나왔고 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입단속을 시키고자 했고 집에서도 몇 번씩 시어머니한테는 로또 얘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몇 번 대화를 했었는데 남편은 너무 좋아했던 나머지 그걸 홀라당 다 까먹고는 시어머니께 바로 이시직고를 했더라고요. 요즘 어른들이 재밌어 할 일이 별로 없으시니까 기분 좋으라며 전달을 해드렸다고 하면서 말이죠. 결국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의 로또 당첨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셨답니다. 당첨이 된 바로 그날 시어머니는 얘기를 바로 전해 듣고는 어쩔 줄 몰라 하셨죠. 네, 제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는 오두방정을 떠셨답니다. 당첨된 본인도 아니고 제 친엄마도 아닌 시어머니께서 당첨금의 금액을 묻고 수령 방법까지 재차 확인해가면서 좋아 죽으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바로 반차를 내고 집 가까이에 있는 농협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돈을 수령할 생각이 들뜨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 돈을 받고 나서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시어머니가 혹여나 달라고 하거나 남편이랑 절반으로 잘 나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들진 않으려나 싶어 오만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평상시에 시어머니가 하도 로또 금액을 가지고 욕심지는 모습을 보이셨는지라 제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수령한 사람도 저고 그 돈을 가지고 있을 사람도 저였으나 어머님의 잔소리에서 제대로 해방되어 본 적이 없었는지라 섣불리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였어요. 설마 했는데 제가 은행을 방문해 대기를 한참 동안 하고 있는 사이에 전화가 왔답니다. 시어머니한테서요. 그 순간 심장이 얼마나 요동을 치던지요. 이 사람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연락을 했나 싶고 나랑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 하나
싶기도 하고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당연히 전화를 안 받으려 했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지금 농협? 돈 챙기러? 라고요. 그게 핸드폰 화면에 뜨자마자 헉 했습니다. 당연히 카톡도 씹었는데요. 어머님은 재차 카톡을 보내셨어요. 너 지금 농협 땡땡땡 지점 있지? 대기 길지? 내가 갈까? 라고요. 그 시각에 은행 대기줄이 긴 것도 알고 계셨고 제가 집 근처 무슨 농협 은행을 왔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답니다. 저의 상황을 뻔히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라도 한 듯이 모든 걸 꿰뚫어보고 있는데 결국 제가 카톡을 읽을 수밖에 없었네요. 안 그럼 진짜로 은행 안에 쳐들어오실 것만 같았거든요. 카톡을 보자마자 답해드렸습니다. 농협은 아니라고 말이죠. 시간이 없어 수령을 오늘 못한다고 수령 날짜는 정확히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제발저리는 도둑년으로 보였을까요? 시어머니는 마치 제 머리 꼭대기에서 절 내려다보고 있다는 듯이 대답하셨답니다. 그래 아무렴 네 남편한테 물어보면 그만이지. 그나저나 3등이면 100만 원 맞지? 세금 떼고 나서니까 그치? 라고요. 그냥 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받을 금액까지 정확히 따지고는 확인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말씀에 답을 안 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로또에 당첨이 된 기쁨이 다 느껴지지도 않았거든요. 이러다가 내 평생 한 번뿐인 이 상황이 재앙으로 변하겠다 싶어서 그냥 문자를 씹는 쪽을 택했답니다. 그리고는 이내 전 당첨금을 수령했어요. 정말 세금을 떼고 나니 1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돈을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꼴랑 100만 원인데 이걸 나누면 남는 게 50만 원 뿐이잖아요. 굳이 이 돈을 남편이랑 나눠 쓸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저 하고 싶은 거 하거나 사라며 돈을 저에게 맡겼고 저는 뭘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남편이랑 제 겨울 패딩이나 하나씩 사고자 했습니다. 패딩이 있긴 한데 몇 년 오래 쓴 거라 하나 바꾸긴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도 남는 돈으로는 밥하기 싫은 날에 외식이라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해보고자 했죠. 생각보다 그리 큰 돈이 아니어서 펑펑 쓸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내 아니 몇 시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까무러지겠을 정도로 저희 시어머니가 저지른 짓은 저도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돈을 수령하고 제 딴에는 기쁜 나머지 친정 엄마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정도 금액을 받았다고만 말씀을 드렸고 좋아라 하시는 모습을 보며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해드렸습니다. 용돈으로 쓰시라고 말이죠. 그렇게 제법 훈훈하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또다시 카톡이 도착을 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말입니다. 어디냐면서 저 행방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카톡에서 이런 질문을 남기셨답니다. 회사에도 없던데 어디냐니까? 라고 말이죠. 글쎄 이 아줌마가 제 회사로까지 연락을 해서는 저를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제가 반차를 내고 당첨금을 수령하러 나온 사실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런 걸 알면서 일부러 캐물어 보듯이 제게 어디냐 되물으셨답니다. 대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만큼의 치졸하고 거머리스러운 화법이었네요. 그 바람에 저는 친정엄마와의 전화통화도 당장 끊고 머리를 쥐어싸며 시어머니께 답장을 할 구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왜 피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나는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간의 로또를 사면서 쏟아부었던 돈에 대한 보상과도 다름이 없는 로또 당첨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 돈인 마냥 행방을 묻고 찾아대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한심스러워 보였어요. 이걸 어쩌나 싶다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대답을 했죠. 그걸 왜 물어보냐고. 아까부터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찾으시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제 카톡을 읽기만 할 뿐 한동안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뜬금없는 경로를 통해서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식당으로부터의 문자였어요. 웬 한우 식당에서 자동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예약 자동 문자 말입니다. 누가 봐도 식당 번호로 보내진 문자였고요. 거기에는 땡땡 한우집에 제 번호 앞으로 예약이 되었고
예약 인원이 5명이라는 것, 그리고 예약을 취소할 시에 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취소를 위해서 하루 전날 미리 공지를 해달란 말도 맨 밑에 적혀 있었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예약 날짜를 확인해 보니 당일이더라고요. 그것도 4시간 뒤 저녁 시간 말입니다. 당일 예약을 한 거라 당일 예약 취소가 되질 않는 상황이었어요. 화가 나 바로 식당에 전화를 하려다 이게 혹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녁에 식당으로 모두를 초대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알아차렸습니다. 식당 예약 문자는 실제 식당에서 온 문자였고 이 식당에 5명의 인원을 예약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란 사실을 말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절벽 앞으로 등이 떠밀린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식당에 우리를 초대했다니 평소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는지라 너무 놀랐습니다. 한 명도 아닌 총 5명의 인원을 한우집으로 초대를 했다니 그 정도로 한우에 돈을 써주실 분도 아니신데 왜 우리를 그 비싼 한우집에 초대를 하셨을까 싶어서 황당하더라고요. 그 식당은 저희 동네에서 가장 비싼 식당이었거든요. 한우만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는 곳이니 다른 곳보다 비쌀 수밖에요. 저는 바로 식당에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하고자 했어요. 당사자가 예약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문자가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한참이나 따지고더니 식당에서도 처음엔 난감해하더니 결국 취소를 해줬어요. 일단은 예약 전화를 받은 직원분께서 제 목소리가 전과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려 주셨고 그 바람에 제가 예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셨거든요. 그러니 상황을 전해 듣고 잠깐의 논쟁이 있긴 했지만 예약을 취소해 주셨고 저는 그 사실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답니다. 일단 남편에게는 집으로 먼저 오라고 일러두기만 할 뿐이었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식당에 예약된 그 5명은 바로 시부모님 2명에 저희 부부 2명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고 시댁에 얹혀 사는 저희 도련님이더라고요. 그렇게 총 5명, 며느리가 로또에 당첨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당신 시댁 식구들만 한우집에 초대를 해서 제 로또 당첨금으로 뽕을 뽑으려 하셨던 겁니다. 평소에 로또를 사는 데에 돈을 쓰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시부모님한테 고기나 사주라고 했던 시어머님의 말씀, 그건 전부 다 빈말이 아니라 사실이었답니다. 정말 며느리가 쏟아부은 로또로 당첨된 100만 원을 가지고 자기 입에 고깃칠을 하려고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어쩜 생각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미칠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식당 예약을 취소하고 벼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시어머니는 끝내 제가 식당 예약에 대한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제 이름, 제 전화번호로 예약을 하셨으면 최소한 그랬다고 말씀이라도 하셔야 할 텐데 이런 방구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얻어먹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 마냥 남편에게서 저를 꼭 식당으로 데려오라 몇 번이고 확인을 하셨다 합니다. 남편은 그걸 그대로 제게 전하면서 도대체 집으로 가야 하는 건지 식당으로 곧장 가야 하는 건지에 대해 모르겠다며 퇴근길 내내 전화를 해왔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저의 성화에 못 이겨 제가 시킨 대로 핸드폰 전원도 끈 채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식당 예약 시간이 되도록 저희 부부는 그 식당으로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절대로 찾아가고 싶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약 시간이 지나니 시어머니는 입구부터 퇴짜를 맞았던지 열심히도 저희 부부한테 전화를 걸어 오셨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남편은 참다 말씀은 드려야 한다며 전화를 받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까지 목소리가 들리게끔 소리를 지르셨어요. 왜 식당에 안 찾아왔냐며 왜 식당 예약을 멋대로 취소해놓고 말도 안 해줬냐며 제 욕을 신랄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들인 너한테도 실망이라는 소리를 해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부는 전보다 더욱 한마음으로 황당해 했답니다. 갑자기 안 하던 외식을 같이 하는 것도 웃기고 제 이름으로 로또 당첨이 된 날 식당 예약을 한 것부터가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목소리를 낮추라는 말만 하며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고 그와 더불어 고기가 먹고 싶으셨으면 셋이 많이 드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저희를 찾아요?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머님은 이윽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으나 전 절대로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 또한 문자로 대답해 드렸습니다. 고기 드시고 싶어서 식당 예약을 하셨으면 알아서 드시고 집에 가시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버릇이 없다느니 A가 없다느니에 뻔한 말씀을 운운하다가 끝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로또 당첨됐다고 해서 고깃집에 온 건데 네가 없으면 누가 계산을 하냐고 라고 말입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정말 가족이라는 생각에 남아있던 일말의 정까지 뚝뚝 떨어졌고 결국 전 내가 왜 그 고기를 계산해드려야 합니까? 라는 반항과 회심의 문자를 남긴 채 시어머니를 차단해 버렸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건데요. 그날 시부모님과 도련님은 결국에 고깃집에서 고기를 시켰대요. 입구에서 예약이 안 되었네 어쩌네 하며 서 있다가 너무 쪽이 팔려서는 결국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척이라도 하긴 했고 그러다 결국 또 쪽이 팔려 그냥 나오지도 못한 채 고기를 시켰다더군요. 그러고도 결국 오지 않는 며느리 때문에 시아버지가 결제를 해야 했고 도련님은 두고두고 회자될 쪽팔릴 일이라는 말과 함께 저희 남편한테 모든 일들을 일실짓고 했답니다. 참 끝까지 가오를 챙긴다며 돈도 허투루 쓰고 하여간 본받을 것도 없고 쥐뿔도 없는 최악의 시댁이었답니다. 전 그런 시댁의 경솔함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이번 기회에 소고기 값을 물고 가르침이라도 얻으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 쿨하게 제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저 혼자 꿀꺽했다는 걸 시어머니가 아시도록 남편한테는 시어머니랑 꾸준하게 연락을 하라 했어요. 대신 며느리하고는 절대 말도 섞을 생각은 하지 마시란 경고를 날리면서 말이죠. 어머님은 결국 혼자 장깨를 부려 소고기를 얻어먹으려다가 스스로 돈 내고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로또 당첨금은 구경도 못하고 꼴 좋습니다. 남의 돈 탐내면 끝이 그렇게 된다는 걸 여태 모르고 사시면 어쩌나요. 참 안타깝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